도로 옆에 심하게 구부러진 자전거가 넘어져 있고 논바닥엔 휴대전화가 떨어져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가던 70대 마을 주민이 뒤따라오던 SUV 자동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엄마가 관광을 다녀오시는 길에 오시다가 전화를 들었는데 계속 통화가 안 되시더라고요. 가해 남성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36%. 가해자는 피해자의 집과 불과 100여 미터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옆집 사는 남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성은 이미 차를 몰다 사망사고를 낸 적이 있었고 이번엔 음주운전까지 하다 또 사람의 목숨을 빼앗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도주 우려가 없다는 게 주된 이유였습니다. 주소도 있고 내용 도주 우려였다고 그러겠는데. 하지만 풀려난 가해자는 또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면허도 취소된 상태지만 트럭을 몰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같은 마을에 자신이 숨지게 한 여성의 가족이 사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차 아저씨가 근데 창문을 다 내리고 가면서 시 쳐다보면서 웃는 얼굴로 싹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게 너무 기가 차갖고 어떻게 문을 지르죠? 차로 2번이나 사람을 숨지게 하고 무면허로 다시 운전대를 잡은 건데 전문가들은 구속영장 검토 때 재범의 위험성이나 가능성을 더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재범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게 더 중요하잖아요. 재범의 위험성이 더 우리가 더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가볍게 처리되는 것 같아서. 가해자 측은 가족 중 어지러움이 있어 운전을 하지 못해 대신 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선영입니다. 새벽 1시경 아파트 4층 복도 창문이 열리더니 한 남성이 걸터앉습니다. 잠시 뒤 아파트 외벽을 타고 능숙하게 3층 집 베란다 창문 안으로 들어갑니다. 신발 한 켤레를 손에 든 남성은 방을 돌아다니며 서랍과 빨랫감을 뒤지기 시작하더니 이내 현관문을 통해 집을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15분 뒤 또 베란다를 통해 집을 침입하더니 이번엔 여성의 속옷을 챙기고 침입 흔적을 지운 뒤 현관문으로 나갑니다. 20여 분 뒤 이제 남성은 자기 집인 양 집을 드나듭니다. 남성이 떠나고 불과 7분 뒤에 집주인인 20대 여성들이 귀가했습니다. 누구 하나라도 정말 자고 있을 만한 상황이었는데 정말 그렇게는 안 돼서 다행이다. 남성은 아파트 복도 계단을 올라온 다음 이 창문으로 나가 외벽을 타고 피해자의 집 베란다를 통해 침입했습니다. 보름 만에 검거된 30대 남성은 뒷동 아파트에 사는 주민이었습니다. 술을 마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재범 가능성이 높다며 2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혐의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검찰과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잇따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최대 한 달 동안 구금할 수 있는 스토킹 처벌법 잠정조치 4호 신청마저도 오늘 또 기각했습니다. 범인이 피해자 주거지에 접근하지 않겠다고 거듭 다짐하고 있다는 게 이유입니다. 답이 없다. 진짜 누구 하나 진짜 죽어나가야 되나. 그래야지 제대로 된 벌을 받는 건가. 법의 힘을 못 믿을 것 같아요. 몇 년 전 안동으로 취직해 함께 살던 피해자들은 이 일로 직장도 그만두고 안동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피해자가 사는 오피스텔과 가해자 최 씨의 주거지는 불과 100m 정도,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한 직후부터 불안과 공포에 시달렸습니다. 사건 닷새 후 피해자는 자신의 휴대전화에 언제 마주칠지 몰라 집과 병원만 오간다. 차라리 이사를 하고 싶은데 그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원망스럽다고 적었습니다. 그 다음 날엔 나를 미행할까 흉기 들고 찾아올까 무섭다는 메모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사건 당일을 포함해 가해자를 2차례 조사했을 뿐 체포하진 않았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있어 체포할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경찰은 사건 2주 뒤인 15일에야 최 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이번에는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가해자가 일정한 주거와 가족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실하고 과거 범죄 전력도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는 이유였습니다. 가장 절실했던 가해자의 신변 구속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이 제공한 신변 보호 조치는 큰 실효성이 없었다는 게 피해자의 말입니다. 막상 타고 있으면은 40분 안 돼서 배터리가 다 방전돼서
계속 충전해도 안 찾아왔었으니까 연락도 없었고. 그렇게 한 달 만에 신변 보호도 중단했는데 공교롭게 그 직후부터 가해자가 연락해오기 시작했습니다. SNS를 통해 10여 차례 통화를 시도했고 보고 싶다, 얘기 좀 하자, 반려견을 보여달라는 메시지를 수시로 보내온 겁니다. 한 번은 밑에 있겠다며 피해자 집에 찾아왔음을 암시하는 메시지까지 보냈습니다. 최근에는 가해자의 가족을 동네에서 수차례 마주치기까지 해 피해자의 불안감은 더 커진 상태입니다. 경찰은 가해자의 연락이 재개된 만큼 피해자와 접촉해 스토킹 고소장을 제출받아 수사 개시 등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